지금 중국 부동산은 공급자 리스크에서 B2B에서 생긴 문제가 B2C로 이미 확산이 됐고 지금 중국 가게가 느낄 때는 이거 내가 샀다가는 입주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지금 돈을 좀 쓰시는 분들은 빚을 갚거나 더 동여맨 다음에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현금을 비축하면서 관망하는 형태가 부동산 쪽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경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중국에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제 모셨는데요. 언제 다녀오신 거고 어떤 내용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하고 작년 5월 달에 지난번에 갔었고 이번에 네. 이제 8월 하순에 뭐 급한 마음에 이제 상하이를 갔고요. 사실은 상하이면 우리로 치면 뭐 여의도나 그쵸. 광화문 갔다 왔다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뭐 내수가 요새 너무 안 좋고 하니까 현지에 운영하시는 매니저들이나 기업들 만나는 애널리스트 또 중국의 신평사 또 은행 PB 이번에 이제 부동산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네, 네. 부동산 민간연구소 2개 있는데 연구소도 또 만나서 부동산 전문가 한 5명 만난 거 같고 오. 소비 담당자들도 한 4-5명 만나고 현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왔고 뭐 저는 이제 전략 쪽이다 보니까 또 전략하시는 분 친한 분도 있어서 또 이렇게 만나고 급히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이런 그렇죠. 거를 좀 네. 이제 점검하시려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좋은 걸 찾으러 갈 때보다 이제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나 이런 걸 찾으러 갈 때 마음가짐도 좀 다를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경기가 하반기 들어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뭐 국내 매니저들 분들이나 투자자들은 이미 좀 포기 상태에 이를 정도로 거의 3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혹시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서 이럴 경우에는 뭐 꼭 미국을 보시고 국내를 보시고 이렇게 하실 때 전혀 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어떤 전략의 변화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좀 체크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듣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나쁜 경제, 착한 증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는 무서운이라는 이제 네. 수식어를 붙이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나쁜데 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언제까지 그런 건지.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 같은 경우는 저도 담당한 지 오래됐지만 제가 본 일에 가장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최근 한 4-5년 동안의 전략이 수출과 제조업 생산을 좀 중시하고 의도는 하진 않았겠지만 소비를 좀 경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공급 과잉은 제조업 쪽에서 심해지고 수요는 계속 약한 구간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본질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네. 사실 중국에서 제일 예전에 플렉스하고 뭔가 금리 상관없이 돈 빌리고 뭔가 가장 확장을 했던 쪽이 부동산 쪽이나 그쪽의 디벨로퍼 그리고 지방정부 또 국영기업 이쪽이 이제 굉장히 확장을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이 완전히 무너지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이제 가게나 기업의 상황도 투자거리를 좀 못 찾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소수 제조업들만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가격 경쟁과 수요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이유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팬데믹 후유증이다, 탈부동산의 후유증이다, 시진핑 주석의 뭐 제조업 위주의 전략 때문이다라고 하나만 꼽을 수는 없는데 복합적으로 가계 기업의 자신감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땅에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을 좀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경제를 극심한 디플레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디플레라는 것이 결국은 공급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하나씩 점검해 보면은 소비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적당히 이제 좋아질 때도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리오픈 되면 뭐 할 거고 보복 소비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제 안 올라오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금 중국의 가게가 하는 행동들은 전형적으로 일본과 좀 최근의 행보가 좀 비슷합니다. 일본과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계속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잔존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상환을 하고 있죠. 특히 뭐 제일 많은 건 주택담보대출이겠죠. 부동산에서 센티가 깨졌고 소비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건 다 표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취했던 방식이 내수는 부동산을 이제 기반으로 했고 밖으로는 당연히 수출을 이제 집중을 했는데 최근 5-6년 동안의 전략이 계속 수출 제조업 쪽에 이제 공급 쪽에 이제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소비가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계에 좀 봉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만 놓고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상해나 북경 같은 동부 연안 도시들이 주택 쪽에 노출도가 많았고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40%가 박살이 나니까 여기서 오는 역자산 효과가 1차적으로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비에 대한 원천이 재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줄면서 위축이 된 것 같고, 미국처럼 뭐 이렇게 고용이 고도화돼 있거나 고용 지표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아서 제일 큰 건 역시 재산성 소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타격이 제일 크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갔던 데가 상해잖아요. 네네. 제가 만난 분들이 대부분 화이트 칼라에다가 저보다도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이런 금융인들인데, 이분들이 극심한 타격을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말해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이나 조금 고소득층이 이번 2년 동안의 리오프닝 구간에 가장 극심한 타격에서 소비를 줄이는 요인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좀 바뀌려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확실하게 미국식의 어떤 보조금이나 재정을 좀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흘러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왔죠. 제조업은 수출이 서포팅하고 그리고 소비는 부동산이 서포팅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근데 이제 30에서 40%가 빠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빠진 거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중국 부동산 고점이 이제 2021년 10월 달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대략 거의 뭐 40개월 가까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제가 그쪽 부동산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급매가 되고 있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선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 상해 같은 도시도 구축은 한 35%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35%? 네. 그리고 중국에 재고가 많다고 뭐 유령 도시 있다, 뭐 재고 네네네.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그 주로 지역들은 3, 4선 도시인데 이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뭐 사실 거의 한 40-50%씩 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년 동안 오를 때만 사봤던 분들이고 내린 다음에 이게 저가 매수의 개념이 구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분위기로는 여전히 매물이 좀 더 많고 셀러 쪽이 여류인,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싸질 것 같으면 안 사는 거죠. 앞으로 더 싸질 것 같으면 안 사고 오를 것 같으면 않으면 또 안 사는 거고 이게 이제 매수 심리를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의 저축률에도 영향을 주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갚는다는 게 결국 소비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저축률이 미국은 막 3% 막 이래요. 3%, 4%.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 걱정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버는 돈을 족족 다 쓰냐. 근데 중국은 40% 막 이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숫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그냥 과잉 소비고 한국은 뭐 와 이러고 있는 네. 거 같고요. 그죠? 네. 중국은 이러고 있는 거 같고요. 완전히 그냥 과소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우측 상단 차트인데 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에 지금 중국의 중산층, 일선 도시, 동부 연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소비가 규모가 제일 크고 우리가 미국처럼 될 줄 알았던 이쪽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이 타격이 제일 큰 건데 이쪽에 부동산이 왜 이제 문제가 계속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집을 안 사는 이유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유하지 않은 분과 보유한 분들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보유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지금 사라고 하는 분들은 집이 준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우리처럼 뭐 가계부채로 유발된 거거나 뭐 예전 미국의 파생화된 그런 상품 때문이 아니고 네. 가계 쪽보다는 공급자 쪽의 문제였었잖아요. 뭐 헝다그룹이나 뭐 벽계원, 컨트리가든 이런 이제 기업들의 파산인데, 최근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이 파산한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먹히지 않았고 준공 리스크가 커지면서 준공률이 지금 80%에 달하던 게 이제 40%까지 빠지면서, 준공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분모가 그냥 이제 우리가 투자돼서 지금 짓고 있는 짓고 건물이라고 있는 보시면 건물 되고요. 중에서? 이제 분자가 마무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처럼 선분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한 70-80% 정도가 원래는 선분양 시장, 신규 주택을 사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였는데, 일단 돈 받고 이제 짓기 시작한다는 네, 저희랑 거네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뭐 허브가 보증해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그런 관례 자체가 그냥 선분양하면 입주하는 걸로 2-3년 안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급자 리스크가 터지면서 준공률이 불과 몇 년 만에 80%에서 40%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중공률이 40%면 네. 예, 입주 못한다는 불안감이 당연히 커지니까 아. 이제 신규 주택은 사지 않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뭐 부양하더니 뭐 계속 금리도 낮추고 했는데 왜 안 살아나는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LTV나 금리 인하 정책은 죄다 이 분양 주택을 사야 되는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규 주택을 사야 이게 이제 혜택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중국 정부 부양책하고 사실 분들의 어떤 매칭이 안 되는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는 집은 이미 지어져서 미분양 매물이, 그러니까 후분양이 돼버린 애들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후분양이거나 혹은 실물을 내가 볼 수 있는 구축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구축 매물은 이미 고점 대비 30-40%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 전반적으로 오르려면 결국 신규 주택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준공 리스크, 즉 완공이나 입주 리스크를 중국 정부가 안정시키지 못하는 게 지금 중국 가게가 느낄 때는 이거 내가 샀다가는 이거 입주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축률도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런 건데, 중국은 지금 사실 좋게 말씀드리면 과소비도 없고 3년 동안 계속 부동산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계속 대출 줄였는데요. 이게 대출 줄이는 이유가, 중국은 기존에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신 붐이 언제 일어났냐면 17, 18, 19, 20, 21, 한 요 5년 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보유자들의 경우는 갖고 있는 금리가 대부분 고정금리로 돼 있어서 현재 지금 신규 주택을 했을 때 금리 3% 대비 굉장히 높은 한 4.5% 정도 보유한 금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보유한 이제 잔존 대출이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DSR 부담 때문에 대출을 갚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이 차트는 조기 상환 비율 지수라고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가계가 2년 동안 열심히 소비 줄이고 지출 줄이고 빨리 이제 고금리 대출을 갚는 현상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를 더 줄이고 있는 상태가 대출 갚는 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한 5분의 그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중국 정부가 해야 될 조치가, 보유자의 경우는 은행과 합의해서 리파이낸싱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금리, 그 대출 금리를 과감하게 낮춰줘야 된다. 아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9월 중순 현재 시점에서 네. 10월 전에 아마 이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싫지만 은행에 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아마 50에서 최대한 70bp까지 금리를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잔존 미상환 대출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소비를 갑자기 뭐 진작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그 대출을 갚는 현상들은 좀 진정을 시키지 않을까. 그게 급선무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중국 부동산은 공급자 리스크에서 B2B에서 생긴 문제가 B2C로 이미 확산이 됐고, 저희가 전망이 작년부터 철저히 많이 틀리고 있는데, 저는 회복을 좀 봤던 이유가 네. 이 B2C 쪽으로 가게 쪽에 이제 확산되는 게 좀 어느 정도 차단될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취했던 중도금을 떼이고 준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완충하려는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가게가 굉장히 보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소비까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돈을 좀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빚을 갚거나 더 동여맨 다음에 뭔가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현금을 비축하면서 계속 관망하는 형태가 이 부동산 쪽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부동산이 안 풀리니까 이제 소비가 풀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과소 소비를 하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쓸 것도 안 쓰고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계속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또 빠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조업을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면 뭐 만드는 거 괜찮은데, 없는데 만든다?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중국이 미국과 1등을 했는데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체육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뭐 중국 축구 이렇게 자세히 보시지 않겠지만 최근에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축구 산업이 지금 중국 부동산이나 이런 내수랑 좀 비슷하거든요. 시장 쪽에서 벌어지는 쪽의 문제는 조금 후순위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의 문제들, 투자할 거리가 없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황,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국가 전략에서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건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 전략 체육 산업들을 1등을 해서 이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 좀 이런 성적에서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전략들이 있듯이 제가 볼 때 지금 수뇌부가 생각하는 국정 지지율이나 혹은 국정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뿌듯할 수 있는 지표가 해외 뭐 수출 점유율이나 해외 진출이나 해외에서 우리가 중간재 자본재에서 1등하는 산업이 몇 개냐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장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비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부동산의 버블을 빼고 이로 인한 생기는 문제들은 성장 모델 전환, 즉 탈부동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좀 인식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늦는다 이렇게까지 소비가 망가지면 안 된다지만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국가 제조업의 고도화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늦다, 이게 경기를 이렇게 냅두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 시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수뇌부는 확실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전에 이미 이런 것들 좀 걱정을 하고 소비가 이런 식이면 또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어서 단적으로 제가 이번에 갈 때가 8월 하순인데 네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내수를 조금 낙관하고 부양을 썼으니 생각보다 이게 좀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월 들어서 갑자기 급해진 이제 느낌을 중국 정부가 받고 있고 항상 이제 시장보다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생산이나 제조업 쪽의 전략을 좀 우선순위에 놓고 국가 안보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좀 더 이제 가져가는 거고 또 약간 후발주자의 느낌으로 계속 팔로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가게나 기업의 이제 행동들이 관망으로 좀 더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만난 지인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현금을 쟁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전략 사업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다들 관망을 하면서 누가 죽을 때 이제 내가 바톤 피싱을 한다든지 조금 유보를 시켜서 이렇게 좀 하려는 움직임이 많고 가게도 일종의 이제 이런 불안감에서 소비를 좀 줄여놓고 좀 후를 도모하거나 부동산이 더 싸지길 기다리거나 소비가 물가가 더 싸지길 기다리는 형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1등이 하는 기업이 몇 개냐 뭐 이런 이야기. 올림픽 나가서 네. 1등 하는 종목 뭐뭐 있어 뭐 이런 네. 이야기 식으로 그렇죠. 야 우리 제조업에서 우리 이거 1등이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CATL인가요? 거기서 이제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생산성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지 이런 거 자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도가 심해요. 성장 모델 전환시켜서 잘해요. 제조업을 정말 잘하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공장 아닙니다. 완전 틀린 얘기 같아요.